네,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식은 한동훈 전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 지명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제죠.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죠. 비대위원장직 수락부터 장관직을 내려오기까지의 과정, 정말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법무부를 떠나던 한 장관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지명자가 고등학교 학생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자, 이민찬 부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좀 따뜻한 뉴스가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 한 고등학생이요, 예비 고등학생인데 그 법무부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답장 내용을 보면 그 상대방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격려를 해주는 건데 또 날짜가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근무날까지도 이런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편지를 준 사람에게 이런 공감을 표시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소통이란 게요. 보통 본인 주장만 내세운다고 소통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까지 알아야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책을 선물하면서 당장은 읽기 어렵겠지만 향후에 읽어보면 삶의 큰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학생이 보석 십자수 작품과 편지 한 통을 법무부로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신과 함께 책을 선물로 보낸 건데 모비딕이라는 책입니다. 자, 한 장관이 가장 즐겨서 읽는다는 책인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머벨의 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arbuck,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용기에 관해서 쓴 말이거든요.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진 건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 기회를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보면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구절을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 만용이라 하죠. 만용을 이제 경계한 이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책은 있어요. 아, 모비딕. 예, 근데 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책이 700페이지 두꺼워요. 원래 고전이라는 게 뭐냐? 누구나 읽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게 고전이거든요. 실제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걸 상당히 진짜 이 책을 꼼꼼하게 다 보고 감동 깊게 읽었다면 대단한 이게 독서력이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어린애들에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주더라도 나중에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읽어봐라. 정말 이거는 저는 대단한 장관으로서 배려심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책에 읽어보신 분 많지 않으실 텐데 이 책의 주제는 포경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장이 자기의 다리를 빼앗은 고래를 잡으러 출항하고 거기서 또 싸우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로도 나오고요. 책도 굉장히 고전으로서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한 장관이 사실 이 책 선물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다이어리에 포켓몬 스티커, 저 화면 동그라미에 보이시죠? 저 붙어있는 저 학생한테도 범죄 일어나지 않는 나라 만들어달라 지난달 포켓몬 스티커 동봉의
편지받은 한동훈 장관이 모비딕 책 자비로 구입해서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모비딕 책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학생에게 답장도 보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 모비딕 이 책이 또 하나의 관심을 받는 거는 이 모비딕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미국 44대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한쪽 잃은 등장인물 선장이 복수를 위해 모비딕 쫓는 내용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싸움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인간의 욕구를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자의 같은 좋아하는 책 여기까지 해봤는데 자 저희가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했는데 오바마, 한동훈 두 사람 닮은 꼴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띠동갑입니다. 소띠입니다. 예, 61년생 소띠, 73년생 소띠, 이준석 전 대표는 85년생 소띠입니다. 지금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44대 대통령이 당선된 게 당시에 48살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올랐을 때가 49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불과 36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띠였다는 거.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을 이제 이미 한 차례 지냈기 두 번이나 연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치를 안 하겠지만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변화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장인 변호사님, 네. 이 모비딕 책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선장이 고래와 자기에게 부상을 입힌 고래를 쫓는다는 내용인데 어떤 해석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 욕망을 어떻게 관철하는지 그 의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희생과 어떤 비참함 이런 게 어떻게까지 이 장면에 연출되는지 이 소설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허브라는 선장은 본인이 이 모비딕 때문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포경선을 띄우면서 이 항해사들이 사실상 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결과는 자연과 인간의 결투, 나아가서 이런 자연과 운명, 숙명 속의 인간의 어떤 겸허함을 저는 시사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정치인들이 어떤 점을 배웠을지, 어떤 점을 느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그 안에 있는 항해사 그 스타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선장이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고래를 쫓다가 선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짧게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띠라는 이야기를 천상철이니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데이터 분석가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의 비주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이죠. 사실은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와의 싸움은 도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도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도전이에요. 근데 오바마와 이준석의 공통점은 하버드 대학교. 또 오바마와 한동훈의 공통점은 법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을 가지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들어간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이 세 사람 모두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매우 크고 그 길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벌써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의 운명이 12살 띠동갑만큼이나 매우 닮아 있고 앞으로 세 사람은 성공적인 길을 갈 가능성이 그래서 모비딕으로 이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모비딕을 도전으로 또 해석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향해서 사쿠라 신당이다 이렇게 비판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민석 의원이 오늘 한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맹종은 안 한답니다. 그럴 겁니다. 알아서 빌 겁니다. 형수 김 여사에게 맹종할 겁니다. 한동훈이 이순신이랍니다. 이런 불충을 봤습니까? 한동훈이 이순신이면 윤석열은
나라 망친 손주 아닙니까? 윤석열, 지명,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역시 지명을 좋아하나 봅니다.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비상대책을 짠다. 비상하게 망할 것입니다. 시행령 통치, 법치 파괴, 의회 모두 반의회주의자 한동훈은 의회주의의 원천 부적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적 변호사님, 오늘 뭐 집회에 나가서 뭐 당내에서 또는 국회에서 한 그 발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수위가 높네요. 제가 요즘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그 내로남불 코미디 같은 이런 이제 궤변을 두 개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김기현 대표 위로 안 한다고 싸가지 없다.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황당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지금 별명은 이제 김민세 아닙니까? 이분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이제 그 사꾸라다. 이분이 김민석 이분이 당적을 얼마나 옮겨다녔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처벌된 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새천년 NHK 술집에 그때 송영길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저는 이런 공격한다는 거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요. 실제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진짜 직언할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언하려면 본인의 고유한 지휘청이 있어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게 없어서 직언을 못했죠. 지휘청이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팬덤이 있습니다.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지명자니까 관계는 이제 저는 상당히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할 말을 하는 이런 이제 관계로 갈 걸로 봅니다. 예.